저는 남편과 2번의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제가 같은 남자와 한 번도 아닌 2번의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 글을 적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40일 때 저를 낳으셨어요. 오빠들과도 9살,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저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대신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들은 손이 많이 가는 저를 돌보느라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의 오빠들의 손에 컸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처음에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점점 직원들을 늘려가며 회사를 키우셨어요. 저희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물론이고 예체능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는 모두 다 다재다능했어요. 그리고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유 없이 언제나 바쁘게 사셨어요. 본인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리셨어요. 저는 그나마 학창시절이 회사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라 아버지와의 추억도 많고 사랑도 듬뿍 받았지만 오빠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항상 저를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 오빠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받았지만 오빠들에게도 용돈을 가끔씩 받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같은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매일같이 심부름만 시킨다며 용돈을 주는 오빠가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더 부러웠어요. 저는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렸을 때 같이 싸우면서 놀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부터 오빠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있었기에 다툼이 있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친구 오빠가 친구에게 헤드락을 걸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어요. 저희 오빠들은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다였거든요. 친구에게 라면 끓여와라, 물 갖고 와라, 싫다 네가 해라. 그런 걸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어요. 제 말에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요. 저는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오빠가 하고 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왠지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공부를 핑계 삼아 친구들과 공짜로 시원한 곳에서 수다를 떨고 싶어서 간 적이 더 많았어요. 오빠는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맛있는 와플과 음료를 갖다 주었어요. 친구들은 매번 얻어먹기가 그렇다며 돈을 내려 했지만 작은 오빠는 지금 말고 나중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갚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오빠는 늘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사이 아버지의 회사는 더욱 커졌고 오빠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살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 때에도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친구들도 많았고, 한 선배는 저와 같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선배를 보고 있으면 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어요. 어렸을 때 왜 오빠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했는지 그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입학 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2학년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후배가 들어오고 학교는 또 신입생들로 인해 활기가 차 보였어요. 오늘 저녁에 뭐해? 별다른 일은 없어. 왜? 그럼 요 앞에 호프집 오픈했다는데 거기 가지 않을래? 오픈하면 사람들 많지 않아? 그럴 때 가야 더 재밌는 거야.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이따가 전화할게. 이른 저녁 저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호프집으로 출발했어요. 게다가 이맘때에는 학생들로 붐비는 곳인데 새로 오픈한 집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저기 아는 얼굴들도 눈에 보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구석진 곳에 빈 테이블에 앉아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생수와 물티슈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컵에다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곧이어 친구가 도착했고 맥주와 안주를 시켰어요. 직원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며 소주 한 병은 서비스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곳에 있으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오늘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다고 했어요. 자기 과 선배가 자꾸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한다며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자신을 한번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겠구나 싶어 저는 한번 만나보기만 하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오늘은 자기가 살 테니 마음껏 마시라고 했어요. 한참을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들었더니 작은 오빠였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또 어디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볼 게 뻔해서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는 맥주를 마시려고 잔을 드는데 익숙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오빠였어요.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는 거냐? 작은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넌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 받으려고 보니까 끊겼어.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진짜거든.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아니면 나랑 같이 들어가든지. 알았어, 그만 가봐. 저는 작은 오빠를 보내고서는 맥주를 다시 마셨어요. 친구는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작은 오빠라며 원래는 이 시간에 카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에 있다며 투덜거렸어요. 언젠가부터 작은 오빠가 저를 간섭하는 것이 느껴져서 요즘 멀리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친구는 작은 오빠에게 관심이 있는지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얼굴은 저래도 우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며 관심 끄라고 얘기했어요. 며칠 후 한 카페에서 그 친구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 선배는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번만 만나고 말 생각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친구를 통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후 친구는 자리를 피해줬고 그 선배와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음료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배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제가 만나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제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자신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도 식힐 겸 작은 오빠네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친구와 그 선배의 욕을 하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깜짝이야. 왜 전화기 꺼놨어? 네?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사이였다고 끝나고 말 게 있어요?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저희가 언제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미쳤어요? 우리가 언제 사귀었다고 이래요? 그럼 그날 왜 나왔어? 너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온 거잖아.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냥 한번 나간 것 뿐이에요. 거짓말 마. 너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자꾸 이러면 신고할 거예요? 그 선배는 저에게 집착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저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싫다고 팔을 빼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란 친구도 제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당겼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 바람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컵이 떨어져 깨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그때 작은 오빠가 카페로 들어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 남자의 팔을 꺾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고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오빠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잽싸게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놀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작은 오빠는 찬물을 가져와서 저에게 마시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도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조금 진정이 된 저는 작은 오빠에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작은 오빠는 그 다음날 학교로 찾아가서 그 선배를 개 패듯이 패주었어요. 원래부터 집착증이 있던 그 선배는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랬었고 군대를 다녀온 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며 혈흔에 둘렀어요. 그 선배는 작은 오빠에게 개망신을 당한 뒤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후로 작은 오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이 되어 수시로 전화를 했고 데리러 오기도 했었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정도가 지나쳐 난감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 그 남자에 대해서 의심부터 했고 저와 같이 여러 번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저의 하소연을 듣던 친구는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차라리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했고 저는 친구의 말대로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되면 저에게 신경 쓰는 것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신을 가르쳤어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는 진심이라며 작은 오빠에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했어요. 어찌나 간절하게 말을 하던지 저는 작은 오빠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1년 후 친구는 졸업을 하자마자 작은 오빠와 결혼을 하였고
저는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들은 벌써 병원에 와 있었어요. 병원에 힘없이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누워 계신 아버지의 옆에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에 두툼했던 아버지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홀쭉하게 살가죽만 붙어있는 야윈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누가 죽었냐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신 아버지는 몸이 많이 지친 상태셨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신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동안은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나도 이제 많이 늙은 것 같다며 큰오빠에게 자신의 회사를 맡아주었으면 했어요. 큰오빠는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며 했지만 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배우면 된다며 지레 겁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큰오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에 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안 해본 일을 하느라 초반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워낙 머리가 뛰어난 큰오빠라 금방 일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연세가 많아지신 아버지는 몸이 더 쇠약해지셨고 이제는 편히 쉬고 싶으시다며 큰오빠에게 완전히 회사를 넘기고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은 아직까지 정정하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못해본 것들을 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며 하셨어요. 결국 큰오빠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은퇴를 하신 아버지는 마당에 화초를 키우시고 텃밭에 야채들을 키우셨어요. 워낙 수십 년을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라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해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살고 평일에 집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아버지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갈수록 음식 솜씨가 느시는데요? 그래? 맛있어? 네, 특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파, 고추, 양파 다 우리 텃밭에서 나온 거란다. 그래요? 그게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상추도 어찌나 실하던지. 정말 너무 큰데요?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지? 아버지 솜씨 좋지? 네. 이참에 된장이랑 고추장도 한번 담아볼까 해.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엔 인터넷에 없는 게 없더구나.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셔도 크게 되셨을 거예요. 뭐야? 이놈이. 아버지는 저의 말에 한방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과 몸에 살이 좀 붙으셨고 얼굴도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하느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뒤 저녁,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평소에 아버지와 단 둘이 있던 집이 주말 저녁만 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오늘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먹기로 했어요.
저는 올케 언니들과 같이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마당에서는 오빠들이 바비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조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다 마친 저희는 마당으로 다들 모였고 오빠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자랑하셨어요. 아버지도 저와 단 둘이 식사를 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조카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며 가족들 앞에서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모습에 저희는 더 웃음이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올케 언니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아버지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뜸을 들이셨어요. 아버지는 학교를 운영하시는 지인이 자신의 학교에서 경비일을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다며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힘들어서 안 된다며 거기서 일을 하실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로 나오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소소하게 움직이면서 주위에 청소만 하면 되는 일이라 별로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쉬엄쉬엄 여유를 즐기고 싶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기로 했고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기로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한다는 설렘에 아버지는 하루하루 즐거워하셨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 것 같니? 글쎄요? 종이를 구겨놓은 것 같은데요? 에이, 자세히 보렴. 글쎄요? 하트지 않니? 아, 듣고 보니 하트네요. 그래. 오늘 여자 꼬마아이 하나가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다며 주고 가더라. 어찌나 귀엽던지 꼭 어렸을 때 너를 보는 것 같았어. 그 아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인걸요? 뭐야? 아버지는 여자아이가 준 하트를 조심히 들고서는 책장 위에 올려놓고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 사이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인 남편이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